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일부 시민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해온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헌재 선고 당시 동성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 동성로에 모인 시민들에게선 박수갈채와 함께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이 이겼다며 감격을 나눴습니다.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서 좀 초조하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대로 딱 8대0 결과가 나와서 좀 만족스럽고 안도감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대구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끌어온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죄 수사와 처벌, 그리고 내란 옹호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위대한 시민 승리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넘어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 대구 시민이 앞장서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동대구역. 시민들은 대합실 내 대형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실망감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탄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쁘지. 그래나 잘하나 뭐라 나라 임금이 그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슬프지. 그래. 그래도 세계를 봐서 이거 추시라. 맞잖아. 세계를 봐서 추시라 해. 이제 밑둥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요 무너져 내려요. 이 나라의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 파면 거기에 공정한 올바른 공의가 사라져버린 재판이 나와버린 거예요. 보수단체들은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대구에서는 별다른 탄핵 반대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탄핵 찬반 단체들 간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지역 정가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낼 헌법재판소의 위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지역 정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결정문에 점 하나, 획 하나에 모두 공감했다며 헌법 파괴 행위에 저항해온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대구 시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진짜 지난 넉 달 이상 거리에서 또 작업장에서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였고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됐다며 예정된 결론을 듣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오늘 비로소 빼앗긴 일상을 시민이 직접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모든 시간이 비상계엄이었고 또 절망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대통령이 120일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지켜만 봐야 했던 이 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새시대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닮은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어쨌든 파면을 통해서 구속까지 가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과정을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선의 과정들도 잘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어렵게 일군 우리 공동체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와 힘이 만들어낸 성취라며 이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진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나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는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이런 손길이 있기에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그치?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지경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막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농산물, 특히 묘목의 경우 타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염병 등의 위험이 큰 일부 묘목은 아예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수입 금지 묘목 21만 그루를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창고로 들어오더니 종이 상자를 2개로 분리합니다. 곧장 지게차가 다가와 분리된 상자 중 밑부분에 있는 상자를 옮겨 실더니 운반 트럭에 바로 넣습니다.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을 세관에 신고도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현장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과 포도나무 묘목 등 21만 주를 밀수입한 61살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비슬나무로 신고한 뒤 수입이 금지된 사과, 포도나무를 상자 밑부분에 은닉한 뒤 창고에서 분리 작업을 거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꽃은 중국에서 들어와도 묘목 밀수입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좀 5월 달에 카네이션은 들어왔나요? 진짜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경상도에서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건데 묘목이 이런 게 국내에도 많은데 왜 거기서 들어와? 얼마나 싸서?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은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보세 창고 직원 등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관은 사과나무의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아예 수입이 금지됐지만 코로나 이후 품귀 현상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밀반입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병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지정돼서 아예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는 부산 사하구 소식을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 연출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소를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의 시민이 찾는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는데 이 개정 법안 통과 전망이 밝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두류공원. 연간 126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구의 대표 공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으로 대구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오락 등 관광 자원의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 전망대와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놀이시설 이월드, 야외 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영장, 대구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228 자유광장 등 다양한 시설은 두류공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도 열리는데 치맥 페스티벌의 경우 100만 명이 찾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대구시 재정 여건상 두류공원과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두류공원의 국가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 지정과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인해 아직 전국에서 국가도시 공원 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 이에 권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도시 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살려서 정말 지역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런 좋은 공원, 명품 공원. 그 첫 작업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빨리 통과시키겠습니다. 권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개정 법안 통과 전망도 밝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류공원과 함께 인천 소래염전, 부산 낙동강하구, 광주 중앙근린공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2025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달서구는 올해 1,79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4,299개를 만듭니다. 이 기간 이른바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아 기업 혁신 주도형 일자리를 육성하고 청년과 지역 맞춤형 미래 일자리를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자격증 응시로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제조 품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면 고용률이 64.1%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구시는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5월 초에 유관기관 통합수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구시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5월 초까지 유관기관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통합수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을 오가는 국제노선이 크게 확대됩니다. 대구국제공항은 2019년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대구 홍콩 간 정기 노선을 오는 6월 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중국 연기를 오가는 노선은 오는 22일, 대구와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은 오는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총 7개국 14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구청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착한 가격 업소 13곳을 추가 모집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봉투와 각종 운영 물품을 지원받고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삼성 라이온즈 홈 경기 당일 경기 티켓을 소지한 관중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권 20%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인은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 동안 진행됩니다. (2025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학교 급식을 시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구광역시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영덕복지재단에 성금 3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선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 국민 통합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